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는 이 결혼이 부동산을 노린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소유하신 화실 건물이 가치가 높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갑자기 재혼 이야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저희는 믿기 어려운 거죠. 그게 정말 진심에서 비롯된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어떻게 압니까? 비록 큰 자산은 없지만 연금도 잘 준비되어 있고요. 제 스스로 경제적으로 충분히 안정된 상태라고 생각해요. 뭐라고요? 공무원 연금이요? 지금 공무원 연금이랑 건물을 비교하세요? 저희 건물 시세가 30억이 넘는데 경제관념이 있으신 건가요? 그만하지 못해? 너네는 사람을 보는 기준이 오직 돈밖에 없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놈이 정말 실망스럽구나.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살고 있는 이은숙입니다. 평생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지금은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사실 즐기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마냥 평화롭고 여유롭기만 한 생활은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예순이 넘으면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그야말로 조용하고 안정된 삶을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이 나이가 되어 보니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멈추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새로운 변화와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관계도 맺어지고 때로는 그로 인하여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갈등과 고민도 싹트더군요.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순이 넘어서 새롭게 시작된 제 인생 이막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얼마 전 폭풍같이 요란한 사건들을 겪은 뒤 새로운 삶이 열렸거든요. 어떤 분에게는 참 낯선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황혼의 나이에 새롭게 시작한 현실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순이 넘어도 마음속 열정과 애정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은퇴 후 삶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시청과 구청에서 주로 일했죠. 3년 전 정년을 채워 은퇴를 했고 직장인이었던 남편은 저보다 2년 전에 먼저 은퇴를 했어요. 저희 부부는 맞벌이로 평생을 일했기 때문에 넉넉하지는 않아도 연금이 잘 보장되어 있어서 노후는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국내외로 원 없이 여행을 다니겠다는 설레는 꿈도 가지고 있었고요. 하지만 인생이 어디 예상한 대로 흘러가던가요? 평생 듣도 보도 못한 질병이 온 나라를 휩쓸며 저희 부부의 꿈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죠. 남편은 오래전부터 당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위험한 병은 아니었지만 매일 철저한 관리가 필요했어요. 연일 코로나로 떠들썩한 뉴스를 바라보며 큰일이라고 혀를 찼지만 그 일이 저희 부부의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어느 날 가까운 동네에 외출하고 돌아온 남편은 코로나에 걸렸고 곧 무서운 합병증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져요. 남편은 병실에 홀로 누워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힘겹게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곁을 지킬 수 없었던 순간, 창백한 얼굴로 혼자서 병과 싸우던 남편의 모습은 제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고 아주 오랜 시간 저를 괴롭게 만들었죠. 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식으로 남편을 잃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허망하게 떠난 후 저는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시절 지긋지긋한 팬데믹 현상이 오랫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외로움이 더욱 깊었던 것 같아요. 멍하게 집에서 TV 화면만 바라보고 있으니 어느 날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무서운 우울증에 빠질 것 같았어요. 남편이 떠난 후 2년이 흐르자 세상은 서서히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죠.
오랜 기간 집에서 깊은 외로움 그리고 우울함과 싸웠던 저는 바깥으로 나가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며 지낼까? 예순을 막 넘긴 저희 가장 큰 인생 화두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센터 한쪽 게시판에 붙어 있는 작은 안내문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동양화 교실 개강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그 앞에 섰죠. 예전에 우연히 인터넷에서 봤던 어떤 사람의 인터뷰가 떠올랐어요. 취미생활로 동양화를 그리던 사람이었는데 완성된 그림을 보는 것도 즐겁지만 그림을 그리는 과정 자체에서 느껴지는 즐거움도 크다고 말했습니다. 정신 집중과 마음 수양에 좋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어릴 적 그림 그리는 것을 무척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연필을 손에 쥐고 새하얀 종이 위에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형태를 그릴 때면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를 만큼 무섭게 빠져들곤 했죠. 그러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취직을 하면서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그림에 대한 열정은 아예 놓고 살게 되었습니다. 동양화 교실에 대한 안내문을 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다시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 바로 이거야. 그림을 다시 배워보는 건 어떨까? 저는 잠시 고민을 하다 용기를 내어 친한 친구인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는 중학교 때부터 쭉 동창으로 알고 지냈던 친구로 아직도 한 동네에서 살고 있었어요. 가끔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고민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영희야, 나 그림을 배워볼까 해. 정말? 네가 그림 그리는 걸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 그렸는지 내가 다 알지. 그동안 좀 힘들어 보였는데 좋은 생각이야. 전화기 너머로 밝은 영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어릴 적엔 정말 좋았었지. 하지만 이렇게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해도 될까 싶어서. 늦다니 무슨 소리야? 네가 하고 싶은 걸 시작하기에 지금이 가장 좋은 때야. 늘 그랬듯이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지. 뭐가 걱정이야. 영희의 힘찬 대답에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지요. 그 후에도 영희는 진심 어린 응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었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의 동양화 교실에 첫 발을 들였을 때도 낯선 일을 시작한다는 생각에 설레기보다는 조금 불안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하얀 캔버스들과 붓, 먹물 냄새가 가득한 교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 앉아 화판 앞에 집중하고 있었고 그 중에는 나이도 저보다 어려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보였어요. 그들과 함께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내심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때 동양화 선생님이 환한 미소로 다가오셨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로 보였죠. 어서 오세요. 그림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부터 천천히 배워가요. 제가 자리를 잡고 앉자 책상 위에 놓인 하얀 종이와 붓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붓을 잡았을 때 생각보다 묵직했고 손끝이 조금 떨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이 감각이 다시금 생소하게 다가왔지만 동시에 반갑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은 부드럽게 선을 긋는 시범을 보이며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제 먹을 붓에 찍고 천천히 선을 그어보세요. 자연스럽게 힘을 빼고. 저는 조심스럽게 붓을 들어 종이 위에 첫 선을 그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먹물이 종이 위로 스며들면서 묘하게 평온한 감각이 느껴졌어요. 붓이 종이와 닿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차분해졌고 그 순간만큼은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학생들도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선을 긋고 있었고 교실 안에는 가벼운 웃음소리와 붓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어우러져 들리더군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매주 동양화 교실에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종종 화선지에 붓을 대고 연습을 했어요.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점점 더 즐거워졌고 무엇보다도 그 시간 동안 저 자신을 다시 찾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던 시간은 여전히 그리웠지만 이제는 그 기억을 품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용기가 조금씩 생겨났죠.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여사님, 오늘 그리신 그림을 보니 정말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몇 번 더 연습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림에 대한 열정이 느껴집니다. 아직 멀었지요. 동양화를 그려본 건 처음이라. 여기저기 서툰 게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림은 기술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 법이거든요. 여사님께서는 감정이 고스란히 담긴 그림을 그리세요. 그게 참 보기 좋아요. 저는 약간 쑥스러운 마음에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그동안 숨겨왔던 그림에 대한 열정을 인정받는 것 같아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웃으며 덧붙이셨어요. 저 괜찮으시다면 오늘 수업 끝나고 근처 카페에서 차 한잔 하면서 그림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까요? 네, 좋지요.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수업이 끝난 후 동네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선생님과 함께 그림에 대해, 인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무척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다른 이와 나누는 깊은 대화는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느낌을 주더군요. 선생님은 자신이 처음 동양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그림을 그리면서 얻은 위안과 성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남편을 떠나보낸 후의 공허함과 그림을 다시 시작하면서 찾은 작은 희망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고요. 그림을 통해서 자신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참 좋네요. 맞아요. 예술은 우리 삶의 일부분을 채워주는 힘이 있죠. 여사님도 계속해서 그 힘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열심히 그림에 몰두했습니다. 선생님과의 대화는 저에게 새로운 의미를 찾게 해주었고, 매주 동양화 교실에 가는 길은 그저 취미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저 자신을 다시 만나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갔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선생님과 나누는 대화가 기다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마다 선생님의 따뜻한 목소리와 조언이 떠올랐고 그와 함께한 대화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선생님과의 대화는 마치 마음속 깊은 곳에 잠겨있던 감정들을 하나둘 꺼내놓게 하는 마법 같은 순간들이었습니다. 감정은 젊은이들이나 느끼는 것이지 나이 들면 메말라간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경험해보니 그것도 아니더군요. 신기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얼굴빛이 밝아지고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회춘이란 이런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저는 생기가 넘쳤어요. 코로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선생님과 자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이 뒤돌아봐도 참 편안하고 좋았던 것 같네요. 마치 오래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았죠. 그렇게 1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뒤 어느 날 선생님께서는 제가 그린 그림을 유심히 보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사님, 오늘 그리신 매와 그림이 정말 멋진데요? 이 정도면 작품을 더 준비해서 전시회에 출품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전시회라니 저에게는 너무나도 과분한 제안으로 들렸어요. 선생님의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설렘도 함께 일어나더군요. 가슴이 두근거리며 그래, 이왕 시작한 거라면 끝까지 가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작은 도전이자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기로 결심했어요. 전시회 출품을 준비하면서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자연스레 늘어났지요.
그는 그림의 디테일과 구도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저와 함께 작품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 주었습니다. 매주 수업이 끝난 후에도 남아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때로는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하며 웃음을 나누기도 했고요. 전시회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가을날 선생님은 제게 말했습니다. 전시회 준비로 요즘 조금 힘드신 것 같아요. 기분 전환도 할 겸 오늘 수업 끝나고 드라이브를 가보는 게 어때요? 교외에 좋은 곳이 있는데 같이 가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드라이브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드라이브를 간다는 생각에 조금 망설여지더군요. 사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함께 교회로 멀리 나가는 일은 더더욱 없었고요. 하지만 저희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4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역시 안 사람을 떠나보내신 지 10년 가까이 되었고요. 안 될 게 뭐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네, 좋아요. 도시 밖으로 가서 바람을 좀 쐬고 오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저희는 돌아오는 주말 함께 차에 오른 뒤 가까운 남양주로 떠났죠. 차가 도심을 벗어나 넓은 들판이 펼쳐진 교외로 들어서자 창밖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로움을 만끽했죠. 게다가 청명한 가을 하늘이 정말 아름답더군요.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전시회 준비로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을 텐데 조금은 괜찮아지셨나요? 아무래도 부담스럽지요? 네, 아무래도 제가 워낙 경력이 짧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깥 바람을 쐬니 정말 좋네요. 그림을 준비하면서 걱정도 많았는데 오늘은 기분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림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쉬어가는 시간도 필요하죠. 오늘은 그냥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겨보세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차를 운전했습니다. 우리는 한적한 언덕 위에 차를 멈추고 주변의 풍경을 감상하기도 했지요. 남양주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 많더군요. 특히 물의 정원이라는 곳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바라보고 있으면 자연이 가장 위대한 예술가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소담하게 펼쳐진 호수는 새파란 하늘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고 멀리 보이는 완만한 산자락은 부드러운 곡선이 정말 예뻤어요. 제 두 눈 가득 담긴 풍경은 오래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작은 선물 같았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의 여러 가지 도움으로 저는 전시회의 5점의 그림을 출품할 수 있었습니다. 전시회의 그림을 출품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 왔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전시회장을 찾았을 때 제 그림 옆에 붙어 있는 작은 상장과 입상 소식을 확인했어요. 믿기지 않는 순간이었죠. 제가 그토록 좋아했던 매화 그림이 입상했다니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선생님은 저보다 더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여사님, 정말 축하드려요. 첫 출품에 입상까지 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역시 제 눈에 틀림이 없었네요. 정말 이 모든 게 선생님 덕분이에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저는 감격에 겨워 눈물까지 글썽이며 선생님께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여사님이 가진 재능을 스스로 발견한 거죠. 앞으로도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계속 그려 나가세요. 선생님 역시 감격에 겨운 얼굴로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셨지요. 그림을 통해 느낀 즐거움과 성취감에 가슴이 벅차올랐고 무엇보다도 저를 믿어준 소중한 인연들이 모두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꿈속에서 참으로 오랜만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멀리서 저를 바라보며 웃고 있더군요. 언제나처럼 다정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 옆에는 선생님이 함께 있었고 우리 두 사람이 나란히 전시회에 서 있는 장면을 남편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깬 후에도 남편의 미소는 마음속에 선명히 남아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남편이 하늘에서 제게 보내는 축하 인사 같았고, 저는 오랜만에 남편 생각에 눈물도 조금 흘렸지요. 특히 남편이 마치 선생님과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는 제 삶을 축하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이제는 행복해져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영희와 함께 카페에서 차를 마시다가 잠시 머뭇거리며 마음속에 맴돌던 생각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영희야, 사실 요즘 가끔 동양화 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돼. 내가 그분을 좋은 인연으로 생각하는 게 맞는 걸까? 남편도 떠난 지 몇 년이 지났고, 이제는 나도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아직 마음이 참 복잡해. 영희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런데 너도 그동안 정말 외롭게 지냈잖아. 요즘 네가 동양화를 배우며 그 선생님이랑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확실히 예전보다 표정이 훨씬 밝아졌어. 뭔가 달라 보이더라. 선생님이랑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림도 배우면서 삶의 활력을 다시 찾은 기분이야. 하지만 남편 생각도 자꾸 나고, 이렇게 새로운 인연을 시작해도 될까 죄책감도 조금 들고. 영희는 제 손을 잡으며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누구라도 그런 고민이 들지. 하지만 나도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내가 다니는 교회에 재혼하신 분들이 꽤 많거든? 그분들 처음에는 다 걱정이 많았대. 이 나이에 새 출발을 해도 되나? 혹시 후회하지 않을까 하고 말이야. 하지만 결국에 그분들은 새로운 사람 만나고 나서 훨씬 행복해지셨다고 해. 잘 맞는 사람을 만나면 나이도 상관없고 시간이 흘러도 마음이 편해진대.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희의 말은 현실적이면서도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렇구나. 사실 나도 그분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천천히 해봐.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고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네가 좀 더 마음을 열어도 괜찮을 것 같아. 인연이라는 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니까. 웃으며 진심 어린 충고를 건네는 친구의 말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였어요. 그렇게 친구와 대화를 나눈 지 며칠 후 그림 수업이 끝난 어느 날,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선생님께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조금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시더군요. 그럼요, 여사님. 무슨 일이세요? 사실 요즘 선생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이 조금 달라진 걸 느꼈어요. 처음엔 그저 그림 배우는 게 즐거웠는데, 이제는 선생님과 나누는 대화가 더 기다려지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선생님을 더 특별하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제 말을 듣고 선생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눈빛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더니 웃으며 답하더군요. 여사님, 먼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먼저 말을 꺼내기엔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여사님이 이렇게 먼저 이야기해 주시니 저도 마음이 놓이네요. 정말요?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사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도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걸 느꼈어요. 여사님과 함께 있을 때 참 편안하고 즐거웠어요. 이렇게 같은 마음이라니 정말 기쁩니다. 그렇게 저와 선생님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과 연애를 할 수 있을까? 만약 한다면 젊은 시절과는 어떻게 다를까? 여러 가지 상상을 했지만 황혼에 시작한 사랑도 젊은 시절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더군요. 함께 좋은 곳을 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때로는 서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렇게 몇 개월간 우리는 소중한 추억을 하나하나 쌓아갔습니다.
젊은 날의 설렘과 다를 바 없는 감정들이 다시금 제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것을 느끼며 인생의 두 번째 장을 맞이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부터 선생님은 어딘가 긴장된 모습이었지만 그때만 해도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꿈에도 몰랐지요. 이국적인 해안도로를 달리며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초록빛 오름들이 펼쳐진 풍경을 만끽했고 곶자왈이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원시림도 함께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작은 카페에 들렀을 때 선생님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지더군요. 그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사님, 사실 이곳에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들어 생각이 많았어요. 생각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깊게 쉬고 말을 이어갔어요. 이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만큼 저희 관계를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여사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나누고 싶습니다. 재혼을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선생님의 말은 너무나 갑작스러웠거든요. 한편으로는 기쁨이 밀려왔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크게 다가온 감정은 혼란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재혼을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지금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평온한 나날을 보내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휘몰아쳤습니다. 무엇보다 자식들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내가 재혼을 한다면 아이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빠가 떠난 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엄마가 새로운 사랑을 찾는 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나를 부끄러워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저는 늘 든든한 어머니였거든요. 재혼이요? 왜요? 사실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지내는 것도 충분히 좋은데 꼭 결혼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내심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설득하더군요. 물론 지금도 참 좋아요. 하지만 100세 시대잖아요.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많은데 좀 더 가깝게 지내고 싶습니다. 욕심일지 몰라도 저는 여사님이 완전한 가족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의 말에 담긴 외로움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연애로는 채울 수 없는 일상적 외로움에 대하여 선생님은 말하고 있었어요. 아플 때는 서로를 의지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누리는 완전한 가족의 모습이 그가 꿈꾸는 것이었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그의 말이 점점 제 마음에 스며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사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매력적인 제안이었어요. 저 역시 가족을 잃은 후 무서운 외로움에 빠져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제 곁에 다시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 무엇도 무섭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 카페에서 아주 오랫동안 재혼과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생님은 제 손을 놓지 않고 진심을 담아 마음을 전했고 저 역시 그 대화를 통해 마음이 점점 열리기 시작했죠. 오랜 대화 끝에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의 두 번째 인생을 이 사람과 함께 나누기로요.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저는 우리 두 딸 민서와 윤서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속에서 가득 차 있던 이야기를 이제는 솔직히 꺼내야 할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두 딸 앞에 앉아 있자니 마음 한구석이 조여오는 듯한 긴장이 느껴졌어요. 딸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수없이 머릿속에서 연습을 해보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되니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풀기 위해 먼저 따뜻한 차를 한 잔 우렸어요. 영희에게 선물 받았던 차인데 알싸한 생강과 구수한 작두콩 그리고
향기로운 국화가 블렌딩된 너무 맛있는 차더라고요. 지금처럼 긴장되는 순간 몸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차분히 진정시켜주는데 좋았죠. 차를 내어 거실로 가져가자 민서와 윤서는 차가 너무 맛있다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칭찬하더군요. 차 덕분에 긴장이 많이 풀어졌죠. 그래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너희한테 할 얘기가 있어. 사실 엄마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리고 그분과 재혼을 생각하고 있고.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두 딸의 눈동자가 휘둥그레졌습니다. 민서도 윤서도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죠. 그 순간 제 심장은 쿵쾅대며 더욱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속이 바싹 타들어갔어요. 혹시 실망할까, 아버지를 기억하는 마음이 상처받을까 염려되었거든요. 잠시의 침묵이 흐른 후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이죠. 엄마, 그동안 혼자 계셔서 많이 걱정했어요. 그 동양화 선생님, 맞죠? 그렇다면 저는 안심하고 응원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 참 좋은 분 같았거든요. 민서의 말이 끝나자 윤서도 곧장 말을 이었습니다. 첫째와 달리 활달한 성격의 둘째는 호탕하게 말했어요. 맞아요. 요즘 황혼 연애하는 분들도 많고 그걸 통해 더 큰 행복을 찾는 분들도 많잖아요. 전 무조건 찬성이에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우리도 행복한 거예요. 딸들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저는 어리둥절할 정도였습니다. 혼란스러움과 반발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 대신 따뜻한 격려와 지지가 돌아왔어요.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며 이 아이들이 진정으로 어른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감개무량했습니다. 딸아이들의 응원과 배려가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제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을 만난 날 저는 딸들이 재혼을 응원해 주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선생님도 기뻐할 거라 기대했죠. 그러나 선생님의 얼굴은 조금 어두워 보였습니다. 뭔가 고민을 안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사실 제 아들은 결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반대를 했을까? 여러 가지 예상이 저 머릿속에 어지럽게 돌아갔죠. 서둘러 이유를 물었어요. 그러자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몰랐던 선생님의 과거 그리고 재정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선생님은 젊었을 때 사업가였고 그 사업으로 꽤 많은 재산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화실 건물도 선생님의 소유였고요. 이 사실을 듣고 저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멍해졌어요. 평소 그가 워낙 수수한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큰 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차도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고 입는 옷도 늘 단정하면서도 소박했으니까요. 그럼 왜 이제야 말해주셨어요? 저는 놀라움과 아쉬움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실 그가 재산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저에게 큰 의미가 없었어요. 제가 재혼을 생각한 이유는 재산 때문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편안함과 따뜻함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미리 알았다면 재혼에 대하여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봤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선생님은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하더군요. 사실 재산에 대해 크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랑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 부분이 우리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살짝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선생님의 아들이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이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그가 재혼을 하면 재산 분할에 대한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반대를 하는 아들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어요. 저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재산은 많으니 누구라도 당연히 의심을 했을 겁니다. 선생님은 아들이 저를 직접 만나면 생각이 바뀔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미 재혼을 결심한 만큼 그들과 이야기를 나눌 필요성을 느꼈죠. 그렇게 우리는 선생님의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남의 날 카페로 향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이 나이에 이런 자리에서 새로운 인연의 출발을 논하게 될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카페에 도착하니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세련된 액세서리로 치장한 모습이었죠. 저는 그들의 날카로운 표정과 차림새에 순간 기가 죽을 뻔했지만 마음을 다잡고 당당하게 이 자리에 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가벼운 인사를 나누며 앉았지만 아들은 바로 직설적인 대화를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는 이 결혼이 부동산을 노린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의 첫마디에 공기가 한순간 무거워졌습니다. 이어지는 말은 더욱 냉정했죠. 아버님께서 소유하신 화실 건물이 가치가 높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갑자기 재혼 이야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저희는 믿기 어려운 거죠. 그게 정말 진심에서 비롯된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어떻게 압니까? 선생님은 인상을 찌푸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훈이 너, 내가 몇 번을 말해?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좀 갖추라고. 너희가 그런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을 앞에 두고 면전에서 그런 말을 해도 되는 거냐? 아버지, 이런 이야기 하려고 지금 이 자리 마련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말도 못하게 할 거면 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셨어요? 저는 재빨리 선생님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분위기가 더 나빠지기 전에 저부터가 그들의 걱정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죠. 저도 이해합니다. 불안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재산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욕심도 없고요. 그저 남은 생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에요. 그걸 어떻게 믿죠? 아버지만큼 자산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냉소적인 태도를 풀지 않으며 날카롭게 물었고 저는 가슴이 싸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록 큰 자산은 없지만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하며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어요. 덕분에 연금도 잘 준비되어 있고요. 제 스스로 경제적으로 충분히 안정된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제가 선생님의 부동산을 노리겠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가시 돋친 말을 던지더군요. 뭐라고요? 공무원 연금이요? 지금 공무원 연금이랑 건물을 비교하세요? 저희 건물 시세가 30억이 넘는데 경제관념이 있으신 건가요?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너무 아파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돈으로만 평가된다는 사실이 너무 씁쓸했거든요. 옆에 있던 선생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만하지 못해? 너네는 사람을 보는 기준이 오직 돈밖에 없냐? 모든 사람들이 너희처럼 돈 욕심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해. 그래도 이 지경은 아닐 줄 알았는데 정말 실망이다. 나는 이 사람 됨됨이가 얼마나 괜찮은지 그 속마음을 좀 보라고 이 자리를 마련한 거지. 이렇게 니들 마음대로 물어뜯으며 서로 싸우라고 마련한 거 아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놈이 정말 실망스럽구나. 아버지야말로 순진한 생각 좀 그만하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30억이 얼마나 큰 돈인데요. 그 재산이면 어떤 사기꾼이 붙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왜 이러는지 아버지가 더 잘 아실 거잖아요. 그 건물 저한테 아직 제대로 상속을 안 하셨으니까 불안해서 그렇죠. 아들의 말이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해가자 선생님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순간 이 사람이 아들로부터 느끼는 실망감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이 재산 문제로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었는지 짧은 대화 속에서도
너무도 뚜렷하게 느껴졌죠. 아들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렇게 재혼이 하고 싶으시면 건물을 제 명의로 넘기세요. 그러면 두 분이 재혼을 하시든 이민을 가시든 더 이상 아무런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 무거운 공기 속에서 누구도 더 말을 이어가지 않았어요. 결국 선생님이 깊은 한숨을 쉬며 먼저 일어섰죠.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자. 조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자고. 선생님은 아들은 어릴 때부터 재산 문제에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고 말하더군요. 아들이 너무 욕심이 과하기도 하고 아직은 경제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에 건물을 서둘러 상속해주고 싶지 않아 했죠. 함께 고민해 보았지만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해결의 실마리가 나왔습니다. 바로 제 오랜 친구 영이었죠. 처음에는 가볍게 고민을 털어놓을 생각으로 만났습니다. 영희야, 며칠 전에 선생님 아들과 며느리를 만났는데 생각보다 반대가 훨씬 심하더라고. 그래도 이해는 돼. 선생님 재산이 워낙 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겠지. 생판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덜컥 믿겠어? 저는 그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우리의 관계를 의심하고 선생님의 화실 건물 시세를 들먹이며 재혼을 반대했던 일들. 아무리 저희 진심을 설명해도 그들이 전혀 마음을 열지 않았던 그 순간들까지도요. 이야기를 듣던 영희는 눈살을 찌푸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너무하네. 그렇게 노골적으로 사기꾼으로 몰아가다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완전히 막장이잖아. 세상에, 선생님은 참 좋은 분이신데 그 아들은 왜 그러니? 그러게 말이야. 나도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 너 결혼해서 잘 지낼 수 있겠어? 계속 이렇게 의심받고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할 텐데.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저는 선생님과 남은 여생을 서로 가족으로 의지하고 살고 싶었어요.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머리로는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아는데 그래도 재혼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 그러자 영희는 교회에 다니는 재혼 부부에게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 부부는 새아버지가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하는 줄 알고 자녀들의 반대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계약서를 쓰고 나서 갈등을 잠재울 수 있었다고 해요. 바로 혼전 계약서였죠. 결혼 전 계약서에 절대 재산을 분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두면 자녀들이 믿고 안심을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걱정하는 부분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두면 더는 의심할 이유도 없겠지요. 그 후 모든 일들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저는 선생님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혼전 계약서에 대하여 자세히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하길 혼전 계약서는 작성을 한다고 해서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법적인 부분을 깊게 따지고 들어가면 얼마든지 허점을 찾을 수는 있다고 했죠. 하지만 이 계약서를 통해서 서로의 재산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하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혼전 계약서의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가지고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니 분위기는 훨씬 부드러워지더군요.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지만 계약서를 통해 나중에 재산 분할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놓으니 안심하는 눈치더군요. 그 후 몇 번의 만남과 협의를 거쳐 우리는 마침내 최종 혼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선생님의 자녀들도 여러 차례 수정된 계약서를 읽고 나서야 모든 내용을 납득한 듯 보였죠. 그 후로는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변 지인들만 초대하여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이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더 의미가 깊고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새롭게 작은 집을 얻었어요. 화실과 가까운 아담하고도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새로운 남편과 다시 인생을 시작하려니 아직도 많이 어색해요. 젊었을 적 신혼으로 돌아간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아들과 며느리와는 잘 지내냐고 누군가 물어보면 저는 늘 웃으며 대답합니다. 잘 지낸다고요. 하지만 사실은 거의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아요. 각자 다른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만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저 남편을 통해 가끔 그들의 소식을 들을 뿐입니다. 아들은 대기업에서 팀장을 맡아 50명을 이끄는 조직의 리더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며느리는 셋째 손주를 낳았다고 하고요. 그들 나름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니 저도 멀리서 응원할 뿐입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거리를 두며 사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들과 며느리가 가끔 찾아오면 저는 손님처럼 그들을 맞이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고 짧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정도로요. 서로를 배려하는 방식이랄까요. 그렇지만 제 딸들은 종종 저와 남편이 그린 그림을 보러 찾아옵니다. 양손에 선물 꾸러미를 가득 들고 밝게 미소 지으며 거실로 들어서는 딸을 보면 항상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엄마, 이번에 그린 그림 너무 멋있어요. 이런 그림을 뭐라고 불러요? 화주도야. 말 그대로 꽃과 새를 주제로 그린 그림이지. 참 예쁘지? 엄마는 가족의 건강과 복을 기원하면서 그렸어. 남편과 두 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언제까지 이 행복이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새롭게 시작된 제 인생에 만족하며 최대한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며 누구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난 사건들을 통해 배웠어요. 그리고 저처럼 황혼기의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조금 더 여유롭고 성숙한 마음을 가지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는 행복만큼 소중한 것은 없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 사연이 외로움에 빠져 계신 분이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고 천천히 한 걸음씩 옮기다 보면 결국 원하시는 일들이 다 잘 될 거라는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 최선을 다해 오늘 하루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인연에 대하여 또는 도전에 대하여 남기고 싶은 의견이 있다면 편안하게 글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길었던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 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